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9월 30일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사장님, 이 농장 이름이 뭐죠? 계룡산 아래 농장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룡산 아래 김재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미리머니 종묘 대표 인태평입니다. 3월 3월 초에 초에 갔어요. 초에 오셔서 예. 제 강의 듣고 예. 회사에서 듣고 묘목 몇 개를 갖고 오셨지? 670주인데 우리 임 회장님이 70주를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고마움을 아이고, 느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농사 잘 지시라고 이제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했더니 우리 사장님께서 진짜 멋지게 이렇게 1년 만에 과수원을 만드셨습니다. 사장님, 이 1년 만에 이만큼 과수원이 되려니 생각하셨어요? 저도 꿈에도 생각 안 했죠. 저는 그냥 나무만 하나 좀 살아서 그냥 형태만 갖추면 되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장님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와서 교육받았죠? 저한테. 예, 아들은 뭐 서울에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도 교육은 같이 받으셨는데 아드님이 옆에서 직접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힘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게 대단하신데 1년 동안 기르시면서 힘에 부치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아유, 그런 건 없어요. 저도 네. 뭐 농사도 짓고 뭐 다른 뭐 경험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그때 심는 것도 쉬웠고 예. 기르는 건 또 재밌어요. 이렇게 커가는 것이 네. 그래 참 재밌게 농사를 졌어요. 아, 그러세요? 쉬웠고 예. 지금 몇 평이죠? 논 전체가 1200평인데요. 네. 한 1000평 정도 계시.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거 갖고 있던 하우스였죠? 하우스를 제가 이 딸기를 그 전에 했었는데 네. 이제 직업이 이제 건축업을 조금 하다 보니까 좀 방치를 했어요. 아, 예, 예. 많이 방치하고 임대도 주니까 막 지저분하고 그래서 음흠. 그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이 회장님이 그런 빈 하우스라든가 네네. 그런 걸 심으면 좋다고 해서 저도 그때 거기에 호감을 가져서 네. 그때부터 임 회장님 유튜브를 많이 봤지요. 아, 그러셨구나. 교육하시는 예. 걸 많이 보고서 방치 하우스에다가 예. 이 대추 같은 거 심으면 어떻겠나 해서 예. 그때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대추 심는 것을 마음을 먹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추를 심기 위해서 하우스를 져서 시설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식물을 오랫동안 기르잖아요. 한 작목을 쭉 하면은 연작 피해 때문에 그래서 방치하거나 혹은 잘 다른 작물이 안 될 때 과수들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대추도 역시 하우스에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추들을 심으시는데 아주 잘 생각하셨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고 나무 키우는 과정이 예, 이게 커가는 재미하고 예. 내가 하고 싶다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니까 참 좋아요. 나무가 내가 하고자 하면 자기가 따라와요? 예, 예. 그 사장님 그 실력이 좋으시니까 나무가 사장님한테 노력하는 만큼 대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 천황대추는 아주 그 강건한 그 면역력이라든지 또 속성으로 크는 그 뭐 강인함이라든지 또 그 수분수가 타 것이 없이도 혼자서 수분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특성을 해서 제가 내 품 안에서 아주 정말 경제적으로 일손이 가장 덜 들어가게 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자 하는 게 제 모토였고 이 외성으로 기르는 것을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세상에 발표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다들 제 교육 통해서들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이제 방방 곳곳에 한 1,500명 이상 하고 계십니다.
그 천황대추의 우수성도 잘 돋보이고 해서 올 가을엔 아주 기분이 좋은데, 우리 또 사장님께서 이렇게 모범이 되게 1년생 나무를 기른 농장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게 되니까 아주 오늘 또 기분이 좋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이요. 네. 우리 하우스에 와서요. 네. 사진도 많이 찍어가고 1년생이라고 하면은 믿들 안 해요. 안 믿죠? 예. 1년생이라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 그래 1년생이. 이거 접목한 거 여기 있고 예. 그 자른 부분 얘기하고 하면 네. 아이고 신기하다고 사진도 찍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예. 이거 1년생인데 여기 이렇게 끄는 자죽이 있잖아요. 예. 그죠? 이것도 막 1년생 여기 끊으신 거죠, 저기. 예. 여기 끊으신 거지, 여기. 예, 그렇지. 그 요비로는 새순이 나서 제가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15cm가 요 안에 있잖아요. 예. 그죠? 예. 15cm 끊었더니 요 안에서 싹이 여러 개가 나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기르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오늘 9월 30일 날 보니까 이렇게 주렁주렁 열었죠. 이게 중복대가장도 꽃이 결실을 잘 몰랐어요. 예. 수정된 게. 예, 예. 그리고 얼추 말복대 가서 이 형태가 조금 나오더라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꽃이 초복대 전에부터 펴요. 6월 20일경부터 꽃이 피는데 이렇게 15cm 남기고 5월 초나 돼서 첫 순이 나오기 시작해서 6월 20일경이면 그 꽃이 개화되는데 그때 벌써 몇 센치나 됐나 하면 한 1m 가까이 그렇죠. 7, 80 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꽃이 펴요. 그때부터 꽃 피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다들 아 이거 어떻게 1년 만에 여느냐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그때 되면은 7, 80 크면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매주신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매줬죠, 테이프로. 보통 다른 분들을 보면 유튜브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때쯤에 머리를 끊어줘라 1m 미만에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유튜브도 봤어요. 보셨죠? 예, 예. 그렇게 되면 거기서 여는 건 차뚝이 옵니다. 열어요. 예, 엽니다. 1kg 정도 뭐 그러니까 키가 원체 작고 하니까 많이 열어야 1kg 정도 여는데 그렇게 해서 열었을 때에는 수영이 거기에서 끊어지고 다시 끄집어 올리면 매끄러운 수영이 내가 원하는 대로 1m 50까지 꼭 바르고 예쁜 수영이 아니 돼서 저는 사장님 키만큼 해서 끊어라 제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장님 키에서 끊으신 거죠. 이게 이제 똑같이 안 크니까요. 그렇죠. 1m 80이면 무조건 잘랐어요. 이렇게 잣대 갖고 다니면서. 예. 그래서 안 큰 건 그만큼 키워서 자르고 아, 그렇죠. 그래 좀 덜 여른 것은 좀 나무가 좀 덜 컸던 덜 것들. 컸던 것이 이제 그것도 1m 80에서 키워놨는데 그건 네. 좀 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m 80을 지금 다 맞춰놓은 거예요. 일률적으로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1m 80에서 키를 낮췄고 이제 1m 80 하면은 다 손으로 딸 수 있는 형태의 외형이 갖춰진 거죠. 예. 이건 생전 갈 수 있는 키는 다 보장된 겁니다. 그리고 주간도 아주 똑바르고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한 4, 5일 있으면 따겠죠. 예. 예, 지금 이제 붉기 시작하는데 한 뭐 10월 10일경 그때쯤 되면 하겠는데 다른 집보다 조금 늦죠. 예. 1년상이다 보니까 예. 꽃이 이제 늦게 이후에서 폈잖아요. 그렇죠. 이 아래도 폈는데 네. 여기서 저는 따버리고. 과감하게 그냥 땄어요. 네, 예. 잘하셨습니다. 이 우에서 꽃 핀 게 지금 늘어지니까 처음 필 때는 저기까지 다 썼어요. 이 선이. 그렇죠. 예, 늘어져서 예. 무거우니까 이렇게 예, 열면 저절로 내려오죠. 예, 예.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예. 그 제가 하자는 대로 아주 표본이 되게 교과서적으로 잘 하셔서 이렇게 멋진 폼을 갖췄는데요. 이제 가을이 돼서 전정을 하실 때는 이제 사장님 남으니까 사장님 그 키의 턱 밑에를 끊으시면 한 1m 5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 커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 손으로 딸 때까지 그 상단의 것은 놔두고 끊고 나머지 것은
1m 미만의 가지들은 다 끊어 버리시고 요 안에 있는 가지는 2년 차에서는 한 8개, 10개 허용됩니다. 지금 있는 것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차에서는 그걸 가지고 짧게 끊어서 세순 받아서 지금 형태의 보름이 배는 정도 되게 내년까지는 생산하시고 내년 10월 지나서 생산이 끝나시면 이제 가을 전정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언제가 좋냐면 하우스 안에서는 12월서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언제고 좋습니다. 그러나 3월 달까지 그냥 끌고 갈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뭐 겨울에는 좀 일거리도 덜 있고 시간도 충분할 때 이것을 이제 걷게 되겠죠. 예. 지금 하신 TV도 주고. 이 저 멀칭한 것을 양쪽으로 걷어 올리면 되겠네요. 예. 걷어 올리고 요 가운데 뷰자 양쪽에 그렇게 하고 가운데에다가 퇴비를 쭉쭉 해 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퇴비를 한 평당 한 20kg 정도 넣었죠. 예. 제가 하자는 대로. 여기서 한 600포대 정도 넣었어요. 그럼 몇 평인데? 여기가 저희는 한 700평 되죠. 아, 그러세요? 그럼 20kg 조금 모자르게 넣는데, 뭐, 그래도 뭐 충분하죠. 그래서, 이제 올 가을이 이제 다시 이제 추비 정식으로 이제 열매 다 따고 나면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기초 비료를 한번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주는 걸 기비라고 그러잖아요. 예. 기비를 1년에 한 번 주실 때가 11월에서 12월 이전에 꼭 주시라 하는 게 제 얘기예요. 왜냐하면 퇴비를 넣고 나서 아무리 발효된 퇴비다 해도 또는 미숙 퇴비도 있을 수 있고 그 미숙된 퇴비도 그때는 크게 뭐 문제 안 됩니다만 퇴비를 충분히 주시고 가운데다 퇴비 줄 때도 좀 인력 우리 좀 덜 줘야 되잖아요. 뿌리기가 저거 하시면 가운데다 쭉 넣으시고 경운기로 때려버리세요. 경운기로 쭉 훑어 나가면 뿌리도 살짝 끊어지고 또 뿌리는 묵은 뿌리 속에 있는 뿌리를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2년에 한 번은 꼭 끊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거름을 피면서도 살짝 표토에 있는 뿌리는 끊어질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방으로 다 퇴비를 분산시켜서 고루 퇴비가 있어야 돼요. 나무 밑에만 있거나 어디에 몰려 있으면 뿌리가 온통 다 글로 침투해. 글로 들어가갖고 열심히 다 빨아먹어가지고 불균형해요. 그러니까 가운데다 놓고 헤쳐버리면 전체 밭에 우리가 물을 줄 때 전체 밭이 젖게 주라고 전 그러잖아요. 똑같이 거름도 전체 밭에 고루 흡수되겠죠. 뿌려지죠. 그러면 그것이 11월, 12월에 주셔야 1, 2, 3, 4월까지 충분히 땅속에서 습기를 먹고 뭐 질소, 인산, 가리 그 이외에 많은 그 안에 영양분들이 다 용해돼서 용탈돼서 땅속에 스며들고 있다가 봄이 되면 뭐 뿌리에서 머금고 있다 쫙 올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비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농업을 계속 오래 하신 분들도 과수원을 경영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머리에 남아 있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이 중요한 얘기거든, 이런 얘기가. 그래서 언젠가 다른 유튜브에도 제가 발표한 적도 있지만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기회됐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주시면 자, 고루 이제 사방으로 퇴비가 했는데 그럼 양은 얼마나 할 것이냐. 이거 우리가 배추가 그렇게 크게 아주 다비성이라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은 내가 해보면 그렇게 꼭 다비성 식물만은 아닙니다. 이게 또 상당한 분들은
천근성 나무라고 이름 지어 버리는데 사실은 직근성이고 천근성과 뭐 그렇게 좀 같이 한다고 할까? 거름들을 위에 주니까 뿌리들이 다 위로 그렇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또 천근성 같으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근성 같고 또, 그 지표면에 있으니까 얘 어디다가 한 군데다 모으면 글로만 뿌리가 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루 살포하면 이 하우스 안에가 전부가 뿌리 그물망으로 다 덮입니다. 그러고 거름을 계속 주면서 고정된 좁은 면적에서 기르다 보니까 염류 집적도 되고 과다 퇴비가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많은 양을 살포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양은 얼마나 하면 좋으냐? 막 10kg에서 뭐 한 15kg 정도 일반 퇴비 가지고 예. 그리고 유박을 가지고는 한 5kg 정도를 고루 살포해 주는 것이 좋겠고 이제 성장하면서 거름의 영양에 3대 요소가 질소, 인산, 가리 아니에요. 그 위에 더 이제 그 순서별로 보면은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유황 여기까지가 6대 원소 거름이거든요. 영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 가지를 처음부터 넣어주시고 퇴비 위에 살포하고 고루 경운기로 다시 살포시켜 버리면 경제적이죠. 미량 요소들을 섞은 것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때 이제 초기에 주는 것은 소위 성장하는데 영양 성장을 시키는 촉진제고, 그 우리 영양제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를 섞은 생장 촉진제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초기에는 N이 들어가 있는 영양 성장용을 쓰게 되고 6월 지나서 이제 꽃들이 개화되고 우린 8월까지 꽃은 피지만 영양 성장과 생식 성장이 겹친다고 볼 수 있는 게 너무 그 성장만 해서 질소분 많다든지 해서 성장만 해서 생식 성장하는데 피해가 가지 않게 그때는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미량 요소들이 듬뿍 들은 것들을 같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는 영양 성장용 성장제를 주고 영양제를 주고 후기에는 생식 성장용 이제 영양제를 주게 되는데 그것의 그 차이를 그렇게 민감하게 꼭 갖고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대추가 5월 달에 크기 시작해서 5, 6, 7, 8, 9월까지 크잖아요. 뿌리는 이미 그 9월 달 되면 성장 멈춥니다. 8월 말쯤 되면 뿌리는. 그리고 위에도 이제는 생식 성장으로 들어가서 뭐 잎이 커진다든지 도장지가 많이 발달한다든지는 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영양제, 소위 성장 촉진제 이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야지 될지가 사실 우리 농업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좋다, 어떤 분은 저게 좋다 이거 하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효과가 있고 또 믿을 만한 회사에서 값싼 것들 중에서 찾아내는 것이 좀 요령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시면서 물주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물주기라는 것이 매우 기초적인 것이고 아무나 뭐 쉽게 줄 수 있지만 물주기라는 게 사실 사람으로 따지면 밥이나 같은 거거든요. 주식이거든. 그래서 물주기가 매우 중요한데 대개들 물주기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장님은 어떻게 주시고 있었어요?
저는 물주기를 뭐 그렇게 소홀히 하려고는 안 했는데 이 지역이 물이 없어요. 그래요? 많이 나와서 한 번에 전체를 돌리면 톤당 얼마 나와서 몇 번 주고 그게 있어야 하는데 물이 적다 보니까 뭐 몇 골 이렇게 두 골이나 세 골 한 동씩 준다든가. 여기 논 가운데 지금 하우스 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물이 적어요.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 그렇군요. 그러나 그래서, 물 질은 어떠세요? 물은 질은 좋아요. 질은 좋은데 양이, 그래도 다행입니다. 뭐 어떤 시설로 주고 계신가요? 뭐 점적호수라고 비닐로에 한 15cm짜리 예. 떨어지는데 예. 올해 한 줄을 깔았는데요. 네. 두 줄을 깔아야겠어요, 이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쪽만 줬고 이쪽은 안 줬더라고. 그럼 외줄로 깔으셨네? 예.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쪽까지 젖으려면 오랜 동안 조금씩 천천히 시간을 많이 잡고 그래서 주셔야 물이 돼서. 적어갖고 예. 가끔 이 고랑에다도 한번 대요. 그것도 좋죠. 고랑에다 한번 대주고 예. 한번 생기가 나서 틀려요. 그러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이 대추나무가 뿌리가 요 근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요 근처만 물을 주면 고기만 또 이 물을 먹고 고기만 발달해요. 그런데 이 뿌리가 전면적으로 전체에서 다 영양도 공급해 오고 뿌리는 숨을 쉰다 안 쉰다? 쉬잖아요. 그 뿌리는 사실 지표면에 있는 산소 호흡을 해요. 잎은 탄소 동화 작용을 하지만 뿌리에서는 산소 동화 작용을 하는데 뿌리는 이게 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호흡을 하고 벌어들여오는 바우미가 넓어지고 나무 자기 자체도 지탱하는 힘도 있고 그래서 물은 전체에다 다 주시는 거예요. 아까 내가 거름 주는 것이 전 바닥에다가 코로 줘야 뿌리가 잘 그물망 형성한다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물을 전체 밭에다가 코로 주었을 때 뿌리들이 역할을 다 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끌고 들어오는 거고 거기다가 호흡을 충분히 해서 나무를 건강하게 하는 거니까 물 주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로 할 수 있고 레인보우도 할 수 있고 사장님 같이 점적 테이프 까는 것이 요즘은 제일 뭐라 그럴까 많이들 쓰고 있는 방법인데 외줄로 깔으셨으면 물 주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좀 비경제적이에요. 그거보다도 이제 물이 이쪽이 안 가니까요. 그러니까 골고루 여기까지 가는데. 올라오니까 많은 물을 시간을 주어서 가야 돼. 근데 점적 호수의 장점이 있어요. 다소 많이 주어도 해롭질 않아요. 조금씩 해서 땅속 깊이까지 젖어들기 때문에 많이만 줘서 저쪽에 있는 물이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을 많이 잡고 주면은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양도 좀 전체 면적을 주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하니까 두 줄로 까시는 것이 좋으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꼭 네. 깔려고. 생각대로 잘 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이 충분히 물을 주는 것은 육안으로 봐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 밭은 내가만 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지표를 이렇게 손으로 봐가지고 늘 지금 지표에서 몇 센치 정도 드라이 됐겠다. 지금은 좀 너무 마르다. 이걸 이제 자기가 자기 밭을 관리해야 하는데 점적 호수로 했을 때는 늘 지면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속 깊이까지. 그래서 점적 호수가 좋다는 건데 점적 호수로 성장기 5, 6, 7, 8까지는 다소 많이 주셔도 전혀 탈나지 않습니다. 물 주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개들 좀 어떤 분들은 열매가 익어갈 때는 단수를 하라는 분도 있고 당도 올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은 뿌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한 영양이 있는 대로 다 집합시켜서 열매에도 주고 이파리에도 주고 몸에도 줘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언제 드라이 시키고 언제 축축하게 주라는 얘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늘 주십시오. 그러면 한겨울에는 물을 줘야지 되나 안 줘야 되나. 얘네들이 원하지도 않고 땅이 마르지도 않아, 겨울에는. 왜냐하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물을 흡수도 안 하고 온도가 얕기 때문에 증발도 안 되고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을 줘야지 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노지에서는 비도 오고 뭐 진눈깨비도 오고 어떤 외부의 그 영향으로 땅이 아주 마르지 않습니다. 겨울이라도 우리나라. 근데 우리 하우스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한정된 그 밀폐된 안에서 비 한 방울 안 맞고 하는데 겨울에 완전히 여기 하우스 문은 겨울에도 맨날 열잖아요. 그렇죠. 열지만 온도는 그래도 높다 그런 얘기예요. 밖에보다. 11월부터 11월, 12, 1, 2, 3, 4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주셔야 돼. 그 5월 달 되면 잎이 나와서 왕성하게 크기 때문에 그때는 각자 갖고 있는 자기 토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사질 양토의 경우에 좋은 밭을 기준으로 하면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주셔야 좋습니다. 세 줄로 깔 수도 있어요. 가운데 깔고 한 40cm 옆으로 놓고 이쪽도 40cm, 3, 40cm 띄워서 세 줄로도 놓을 수 있는데 물량이 충분했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물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물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두 줄로 해서 그것을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고 두 줄을 가지고 했을 때는 세 줄로 할 때보다 조금 더 물량이 한 번에 확 들어갈 수는 없잖아. 이 레인보우나 이 분사호스 같이 스프링클러하고 달라서 조금 들어가니까 시간을 길게 잡고 줘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의 원료, 물의 그 수온의 크기에 따라서 두 줄로 깔 수도 있고 세 줄로 깔 수 있는데 두 줄 정도로 깔고 시간을 맞춰서 충분히 물을 주시는 것이 뭐 세 줄까지 깔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뭐 괜히 뭐 돈 더 드릴 건 뭐 있어. 두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은 역시 전체를 적시기에는 미흡합니다. 사장님, 제가 물주기라든지 거름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러는데 사실 대추 농사들은 처음 지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스럽다 또 우리 대추를 기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물주기와 거름주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사장님 일해 보셨지만 전에 딸기 기르셨다고 그랬죠. 예. 딸기하고 비교하니까 일손이 어때요? 일 뭐 거의 없죠, 뭐. 거의 없어. 예. 그리고 이게 재미로 하니까 와서 뭐 전지 조금 이렇게 해주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구부리고 뭐 땅을 판다든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서서 내 품 안에서 하는 일이 돼가지고 뭐 사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뭐 의자라도 하나 놓고 올랐으면 다 위험 부담 있고 시간 가는데 다 내 품 안에서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사장님도 제 의견 따라서 잘 이렇게 하고 있으시잖아. 예. 예.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구부려서 네.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일을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싫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항상 서서 좀 한번 해보자. 이건 거의 서서 하잖아요. 네. 뭐 구부려서 하는 일이 뭐 불과 뭐 얼마 없으니까 서서 하니까 편하고 좋아요. 그러시죠. 응. 제가 이렇게 농법 개발한 거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신기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또 보고서 예. 아이고 신기하고 또 사진 찍어가고 할 때 그런 농사진 보람도 있고. 네.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뭐 도마도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건 몇 킬로 될 것 같으세요? 요거 한번 대충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분은 낙지발, 뭐 지네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가지는 아니죠. 그렇죠. 엽입니다. 엽이 도장되면서 도장이라는 게 빨리 크면서 도도까지로 크면서 지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뭐 1차 꽃, 2차 꽃 정도 오고 여기로 오면 3차 꽃까지 지가 계속 열면서 내려오는데 우리 지금 사장님 기르신 것은 1m 80까지 이렇게 높게 기르면서 밑에 것은 다 낙과되고 밑에 지하고는 한 80cm 지금 끊었잖아요. 네. 그렇고 그 밑에 것에서는 밑에는 위에보다 덜 열었죠. 그것은 위에로 성장하는 동안에 얘네들이 그 제대로 화방이 생기질 않고 개화되질 않은 거고 좀 늦으니까 위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잘라서 기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훌륭하게 됐는데 이게 가지 이 옆 하나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이게 8개 열고 이게 하나가 지금 한 5, 60g 갈 겁니다. 50g 정도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 20개면은 1kg 아니에요. 그런가? 50g짜리. 그렇지. 20개면 1kg 아니에요. 이거 8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요거 두 가지만 해서 1kg 되는 거야. 조금 작은 것도 있고 조금 더 큰 것도 있으니까 40g씩만 잡아도 25개면 1kg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kg, 여기에서 1kg, 요 뒤에서 이놈하고 해서 1kg, 저놈, 이놈하고 이놈, 이렇게 해서 또 1kg. 여기서 실제로 따보시면 3, 4kg가 아니라 4, 5kg 나와. 좀 밑에 잔뜩 있잖아. 그러나 이제 이걸 이 중에서 또 그렇다고 뭐 파과도 없잖아. 지금 별로 잘못된 게 없잖아. 아주 소과도 없잖아. 그러면 이걸 다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질의 상품이 이렇게 열렸다는 것에 정말 제가 이렇게 뭐 가리켰다기보다는 전수해 드렸는데 잘 하셔서 너무 저도 흐뭇하고 좋습니다. 외상저자가 해보니까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네. 사장님, 그 올해 나무 기르시면서 소독 몇 번 했어요? 소독은 뭐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예. 뭐 처음 하는 저 농장이기 때문에 뭐 큰 병은 없을 것 같고. 저 꽃 필 때 예. 좀 총체를 좀 조심하라고 해서 총체약은 좀 몇 번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예, 예. 총체가 하면은 뭐 결실이 잘 안 되니까 예. 총체는 집중적으로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아, 잘하셨어요. 이게 개화할 때 맨 처음에 생기는 게 총체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총체 벌레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장립 노린재도 생기고 또 응애도 그때 생기고 그래요. 예, 전반적으로 개화할 때가 6월 20일 경서부터 8월 20일까지 한 60일에 걸쳐서 꽃이 피는데 그 안에 나오는 균이나 충이 좀 많죠. 그때가 또 고온 다습할 때고 막 성장할 때니까 그때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우선 새싹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게 4월 말이나 5월 초 아니에요. 그때 새싹이 나올 때 그 새싹을 건드려서 상처를 내면 그 상처난 상단부의 흉터는 그 증은 한 40일, 50일 동안 그 성장이 멈춰져 버려요. 성장 부분을 건드리면. 순이 오글오글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밭에서도 뭐 거의 잘 안 생겼지만 몇 개 생긴 적이 있지 않아요? 예. 그러고 나면 그놈은 안 크죠. 지금 저런 게
아마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서로 저기 거예요. 하나 있네요. 예. 그건 뭐 이따가 한번 맞아요. 가서 좀 보면서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상단 부위의 성장점을 건드리면 그것이 다시 세포가 경화되면서 단단하게 되면서 분열해서 싹 나오는데 40일 내지 50일 걸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이거 뭐 답답해 죽겠어. 성장이 멈춰버리니까 그 사이에 다른 놈들은 하루에 2cm, 3cm씩 5월, 6월엔 크거든. 그건 문열이 같이 요만해가지고 있는. 또 그놈의 열매는 잔뜩 열어요. 예, 그것을 이용해서 짧게 길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정상적이지는 않죠. 나무를 제대로 길러야 되니까. 그렇게 그 육안으로 봐서 총체벌레도 사실은 육안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보이죠. 보여요. 그리고 응애도 손바닥에 털어서 본다든지 백지를 깔고서 때려서 떨어진 거 보면 예. 볼펜으로 꼭 찍어 놓은 것 같은 게 빠리빠리 도망가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기는 것이 이제 농약을 중점적으로 줘야 할 것이 이제 전지를 하자마자 월동하면서 기초가 되는 살균 살충제가 그 한 번에 동시에 되는 농약을 주게 되잖아요. 그게 석회유황합제나 아니면 보로드액이나 아니면 기계유제나 이것을 주게 되는데 이건 한번 그 전지해 놓고 나목에다가 주면 주기도 처음 편하고 이거 총괄적으로 살균 살충을 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농장이고 다 해야 되죠. 사과, 배, 복숭아 할 거 없이 우리 대추도 꼭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예, 그거는 하고 나서 이제 5월 달서부터 집중적으로 5월 초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살균제, 살충제를 PLS 안에 있는 것, 대추 PLS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약사님과 상의해서 선택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방으로 하고 한 대도 중간에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노린재, 예. 이 녀석 피해가 꽤 있어요. 노린재를 철저히 방지하고 그리고 한 여름에는 탄저병이나 또 열매 썩은병이나 가지 썩은병, 뭐 잎마른병 이런 균들이 왕성할 때니까 그 관찰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더 심하면 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응애라는 녀석이 속을 썩이잖아요. 응애는 잘 치료도 안 돼요. 예, 치료 안 되는 게 이 녀석이 그 응애가 이제 크게 사과 응애, 그 다음에 전박이 응애, 그 다음에 까만 흑 응애, 붉은 많아요. 종류가. 붉은 응애 뭐 그래서 뭐 그 많은데 이 녀석들이 또 변신을 해요. 우리 바이러스가 자꾸 변신하듯이 농약을 주면 그거에 대한 저항성을 금방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걸로 변신해서 또 크고 그래서 응애약을 주실 때는 회사를 여러 가지 회사 것을 바꿔가면서 구입하셔서 그건 다 하셨겠죠. 예. 그러네. 그렇죠. 한 서너 가지 회사의 그 제조 방법이 다른 원료가 다른 것으로 마련하셔서 병행으로 해서 주셔야 그 응애는 잘 잡히는데 그게 응애가 내 눈에 하나 띄었다 하면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바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응애는 연달아 2번 정도만 하면은 쉽게 박멸되니까 처음에 발견했을 때 빨리 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린재 피해가 꽤 있잖아요. 여기 이것이 지금, 이런 게 이게 노린재가 조금 이게 과가 덜 컸을 때 아니면 뭐 여기 조금 소홀히 했을 때 들어와서 흡집하고 나면 이렇게 결과로 익으면서 생겨요. 틀어지면서. 예, 그렇죠. 생기죠. 그래서 이거 피해를 좀 관찰하셔서 노린재 못 오게 하고 또 5월, 6월 달에 박쥐나방이라는 놈이 와서
알을 까고 그 박쥐나방이 침투되면은 목질부를 파고 들어가서 뺑뺑 돌아가면서 수간을 저해해서 나무 전체를 죽이는 수가 있어요. 그 총알벌레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파고 들어가서 다 해서 흠집내는. 그것도 5월, 6월에 걸쳐서 그 산란기고 그때들 피해가 많으니까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 테고, 또 여름에 고온 다습할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탄저병들 때문에 애들 쓰잖아요. 하우스라 뭐 저기 탄저병은 그렇게 심지 않았었어요. 참 다행입니다. 예. 예. 뭐 올해 그러면 그 병충해 때문에 크게 고생한 건 없으시네? 다른 건 뭐 저 예방주로 또 해서 피해는 없었는데요. 요즘 들어와서 입이 이렇게 들어간 거 이게 진짜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선은 이런 경우에 우선은 제일 의심 가는 게 뿌리입니다. 이게 황화되는 게 잎이 누렇게 변하는 그런 것인데, 이때에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뿌리 쪽이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가 의심스럽고요. 다른 놈들 다 같은 농약 주고 같은 영양 줬는데 왜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철분이 부족하겠어? 뿌리 쪽에 탈이 났을 것이다. 뿌리 쪽에 탈이라는 건 배수를 의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군뱅이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군뱅이도. 그렇게 이 현상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방치했던 이 하우스에다가 이게 심게 된 것이 우리 저 회장님 인터뷰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서 했는데, 어쨌든 이 뭐 하라는 대로 유튜브 상에 하라는 대로 많이 따라서 했어요. 우리 회장님이 저 유튜브를 보고서. 그러고서 이렇게 크는 과정이 재밌더라고요. 힘든 것보다는. 그래서 많이 보람을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실상은 이렇게까지는 드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저도 그냥 괜히 즐겁고 좋아요. 힘든다는 것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튜브만 보고서 그걸 응용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유튜브가 모자른데도 많은데도 그걸 잘 분석하셔서 해주셔서 그때 저한테 뭐 2시간, 3시간 하는 그 강의 들으셨죠? 수요 강의. 우리 회사에서. 그러시구나. 좌우간 참 뭐 제가 제 농법을 이용해서 또 제가 개발한 천황대추로 이렇게 풍성한 1년 만에 결과를 가져오셔서 타인들의 다른 분들의 모범이 되고, 그래서 저도 아주 굉장히 즐겁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이만큼만 하시면 사실이 농업이라는 것이 첫 번에 하는 장목이 다른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과수원 아니에요. 과수원에서 첫 해에 이런 형태와 이런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것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 내 품 안에서의 농법을 그대로 잘 실현하셨어요. 100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오늘은 계룡산 밑에 있는 계룡산 아래 농원에서 김 대표님과 함께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상당히 제가 오랫동안 그 유튜브에 그 격을 뒀습니다. 좀 제가 게을러서 그리고 또 일들이 좀 다른 게 있어서 게을렸는데, 오늘 아주 잘 수행하시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신 우리 김 대표님, 앞으로 이 근처에 그 모범이 되시고 고소득 작물의 표본이 되시게 우리 천황대추 잘 좀 앞으로도 더 길러주시고,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